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들. 자,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진짜 호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 우주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야, 이거 내가 하는 투자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워렌 버핏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에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증시가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또 5월 9일이 조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또 어떤 악재가 다가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FOMC 앞두고 이틀째 상승.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틀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크게 상승하진 않았네요. 0.2%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일 나오는 FOMC 결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겠죠. 그 결과와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을 주목을 했으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50bp로 인상하는 것은 2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데요. 이 정도로 조금은 특별한 경우니까 그동안 증시가 많이 출렁거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네요. 블랙록 CIO, 연준 돌발 행동 없으면 증시 깜짝 반등할 것.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5월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달렸다면서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등의 돌발 행동만 없다면 증시는 깜짝 반등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고 조금 더 봤더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번 달에는 50bp 인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갑자기 이번 달에 뜬금없이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등 이러한 돌발 행동만 없다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하는 안도 랠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반영 이 이름과 함께 증시는 다시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S&P 500 지수가 4천선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매수에 나서도 괜찮을 것이라며 최근 증시 낙폭으로 인해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매력적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 이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는 그 길목 중 하나일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기간을 조금 넓게 잡으면은 지금은 분명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불안하고 약간은 걱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용기 내서 버티는 게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빠르게 좋은 결과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증시가 반등한다는 뉴스를 살짝 봤는데 5월 9일에 조금은 나쁜 소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전이냐 전면전이냐 전승절 푸틴의 선택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전승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세계 이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5월 9일인데 러시아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과 그 반면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이 맞서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전 75일 만에 맞는 최대 분수령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야 이거 무게감이 조금 있네요. 바로 러시아가 종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황은 이 말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에게 전해드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 반면 이때까지 사실 러시아의 정부는 거의 다 미국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그리고 영국이 러시아가 전승절을 기념으로 전쟁 성과를 내기 위해 총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한데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9일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은 가장 먼저 반영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러시아를 봤을 때 전승절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금요일까지 러시아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큰 걱정할 만한 그러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설령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더라도 우리의 증시는 큰 타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은퇴 후에 돈 모으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데요. 사실 저기 또 투자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런데 최근 1년 반 동안 아니죠 거의 2년 가까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진짜 개인 투자자가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투자해도 잘 모르겠는데 직장인분들이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린 결론은 야 직장인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일단은 ETF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매번 했는데 한번 워렌 버핏 아저씨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게임에 불과하다며 대중들이 투자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투자는 곧 자본주의라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챙기는 것이라며 미국의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는 원숭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워렌 버핏은 진짜 예전부터 이 말을 계속 해왔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아씨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하지 말고 저 길이 또 한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에 투자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건데요.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은퇴 후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다양한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기간 애플, 코카콜라, 구글 등 우량 종목들이 포함된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니 야 그거는 좀 투자가 재미가 없던데 그리고 그거 성장해봤자 얼마나 성장했어 최근 보니까 뭐 미국도 많이 빠지더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리씨 기억하기는 최근 40년간 S&P 500 평균 상승률이 연평균 7. 몇 %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몇 %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분들 연평균 7%의 수익을 내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또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이길이 그럼 너도 개별 종목 사지 말고 그냥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거 사면 되잖아. 그런데 저 길이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하는 데는 지금 현재 나이 그리고 플러스 과연 내가 언제 은퇴할 건가 여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개별 종목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50% 이상은 인덱스 펀드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저 길이처럼 아직까지 은퇴가 최소한 10년, 20년 남았다면은 일단 지금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조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그러한 리스크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좋은 공부를 통한다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분들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자면은 지금부터 은퇴까지 과연 몇 년이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고 그거 곱하기 3 2%만큼 개별 종목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은퇴가 30년 남았다면 곱하기 3이면 90이겠죠. 그러니까 90%는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가져가고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도 조금 안정감은 있어야 되니까 10%는 인덱스 펀드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면 이제 은퇴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30% 정도는 개별 종목 그리고 70%는 인덱스 펀드로 안정감을 높이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는 거를 이거는 너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느린 게 아니라 그냥 안정감이 더 높을 뿐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길었네요. 이제부터는 진짜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정몽규 광주 붕괴 아파트 8개동 모두 철거 후 전면 재시공. 자 정몽규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HDC 그룹 회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고가 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하네요.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아이파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벌써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넘었나 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고가 난 200일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한 집을 위한 전면 철거 후 재시공과 주거 지원을 현대산업개발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민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집에서 진짜 큰 사고가 났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사고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달 2차 발사하는 누리호 하나에어로 엔진은 준비 끝.
끝. 지난해 미완의 성공으로 끝난 뒤 다음 달 15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추가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이 모두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엔진을 제작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출하식을 이미 마쳤다고 한데요. 누리호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75톤급 엔진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되었으며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까지 마친 국내 최초의 우주 발사체 엔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주 발사체 엔진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들이 극비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다음 달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중대형 액체 로켓을 개발한 국가로 위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누리호 2차 추가 발사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때까지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은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낮에는 배달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자영업을 하는 눈물의 투잡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 조선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업에 부업을 하는 투잡 쪽이 지난해 50만 6천 명이 이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데요. 5년 전 2016년에는 40만 9천 명인데 벌써 10만 명이나 늘었으며 특히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부업자가 33만 7천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네요. 부업자는 임금 근로자나 아니면 자영업자 구분 없이 모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자기 일을 하든 둘 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난해 투잡 임금 근로자는 23% 증가했고 투잡 자영업자는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일용직 근로자도 4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어느 세대가 이렇게 많이 하는가 봤더니 2030 그리고 60 이렇게 양극단에서 부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030은 16년 7만 3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4천 명으로 40%나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60대도 7만 2천 명에서 11만 4천 명으로 무려 5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2030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조금 더 많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4050보다 당연히 급여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잡 열풍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60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뛰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북한산 산행 협상 통했다. 삼성전자 1조 잭팟.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 1조 원 규모의 5G 이동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한데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고 계약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규모 이후 두 번째라고 하는데 업계는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더 입증받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DC네트워크는 2023년까지 미국 인구의 70%가 사용하는 5G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계약 성사에 이 부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데요. 예정된 미팅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제안으로 6시간 가까이 수행원 없이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소통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삼성전자 그리고 5G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GS25 박재범의 원소주 품었다. 유통가를 뜨겁게 달구며 러브콜을 받아온 이른바 박재범 소주가 오는 7월 GS25 편의점 전국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소주 스피릿은 강원도 원주의 쌀 토토미를 발효해 증류를 거친 고급 소주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소주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야, 저렇게 비싼 소주 어차피 소주인데 그렇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 MZ세대들은 취하려고 마시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한 잔을 마셔도 제대로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원소주가 진짜 잘 팔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한번 출시가 되면 저 길이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여행 수요 불 붙었다. 여행업계 직원 복귀 충원 속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년 넘게 침체기를 겪었던 여행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행업계는 무급휴직 등으로 돌렸던 직원들을 속속 복귀시키고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모두투어는 약 40%의 직원이 복직해 근무 중이며 노랑풍선은 50%가 복직, 하나투어는 일찌감치 정상근무로 전환했으며 참 좋은 여행도 50% 가까이 복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면제 이후 하루 예약량이 250%나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많이 가는가 봤더니 괌, 사이판, 호주, 하와이, 캐나다, 스페인 등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 나라 이름을 보니까 뭔가 좀 설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인천공항이 터져나간다, 이러한 뉴스 진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멘트 대란 당분간 불가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 현장이 자재 수급난으로 아우성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철근 등 자재값이 크게 오른 탓도 있겠지만 주요 자재들을 제때 공급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데요. 시멘트와 레미콘은 대란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멘트 생산량이 감소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수요는 오히려 2배에서 3배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겹쳤다고 한데요. 말 그대로 대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1위 쌍용 CNA 같은 경우는 10개의 소속로를 통해 생산을 하는데 매월 정기보수로 1기씩 가동을 쉰다고 합니다. 또한 초과 수요는 7월 장마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업계는 재고량 조절과 수출 물량 내수 전환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기보수도 미룬 채 생산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한데, 유연탄 가격의 상승도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멘트와 레미콘은 대란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멘트, 철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새로 분양되는 집값들이 잡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신사업으로 글로벌 진출 중, 목표가 38만원. 자, 대신증권은 네이버가 신사업 투자로 글로벌 진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8만원 제시하며 분석을 게시했는데, 그 와중에 인터넷 업종 내 최선호주로도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허지수 대신증권 연구원은 커머스 부분에서도 수익 모델이 다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며, 아울러 콘텐츠 역시 웹툰 거래대금이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로 IP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네이버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봉을 딱 봤더니 누가 봐도 좀 슬프긴 하죠. 지금 현재 떨어지는 칼날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주선이 쭉 떨어지면서 이제 120주선 여기를 뚫고 내려가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떨어지는 칼날이어서 바로 큰 폭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단기 반등이라도 최소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또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상장 부담 목표가 하락. 키움증권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신작 강조가 필수적이며 관련 인게임 영상 공개가 상장 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인해 기존 92,000에서 74,000으로 대폭 내렸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 자, 최근 들어 게임주가 전부 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게임이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최근 게임 업체별 신작 성과가 부진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신작 게임성에 보다 면밀한 점검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신작 중심의 인게임 영상 공개가 전제되어야 기업 가치에 대한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앞으로 무슨 게임을 만들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카카오 게임즈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조금은 나빴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오딘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등 인건비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절대 영업이익 수준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출렁출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골이 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이버와 마찬가지의 시각을 저기릿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 또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풀매수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터넷 대표주 그 다음에 게임주는 미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의미는 양봉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다가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게임 관련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린날이네요. 푹 쉬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